안녕하십니까, 강일홍의 클로즈업입니다. 가장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기분은 말 그대로 좌절감입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가수 성시경의 오랜 매니저가 금전 횡령 및 티켓 리셀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폭로되면서 연예가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매니저는 성시경과 10년 이상을 함께 해온 핵심 실무자로 공연 콘서트 일정 관리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운영, 팬 소통, 스태프 인력 관리까지 사실상 제2의 매니지먼트 대표로 불릴 만큼 신뢰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신뢰가 돈독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지난해 이 매니저의 결혼식에서는 성시경이 직접 축가를 부르고 결혼식 비용을 전액 부담할 만큼 인간적 관계 또한 깊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연 스태프들의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이 매니저는 공연 초대권을 축소 배분하고 VIP 티켓을 별도 판매해 수익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소속사 측은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시경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다며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성시경은 현재 연말 콘서트 일정을 고민하고 유튜브 활동까지 일시 중단할 만큼 심리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늘은 성시경 매니저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들여다보고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금전적 횡령의 실체와 법적 구조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업무상 횡령 여부인데요. 공연 티켓은 아티스트의 수익원 중 하나이고 소속사와 매니저 간 계약 구조에 따라 매니저는 단순한 업무 대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매니저가 공연 관련 수익을 사적으로 전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단순한 금전 절도 이상의 복잡성을 갖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공연 티켓 및 VIP 초청권 배부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소속사의 회계관리 체계가 이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었는지, 매니저 개인이 제3자, 가족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는지, 이 세 가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VIP 초대권 판매의 경우 실무적으로 소속사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관행이 존재한 만큼 관행의 범위와 이 법의 경계가 향후 법적 다툼에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쟁점, 신뢰와 친밀함의 이중 구조. 성시경 사건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시경은 매니저를 가족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고 실제로 개인적 도움과 경제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족 같은 관계라는 비공식적 친밀함이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연예산업에서 매니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일상 전반을 관리하는 생활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일정 조율, 계약 검토, 심지어 사생활 관리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신뢰가 깊어질수록 업무와 개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결과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약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즉, 감시를 어렵게 만든 것은 역설적으로 믿음 그 자체였던 셈이죠. 세 번째 쟁점, 매니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한국의 연예산업은 오랜 기간 매니저 중심형 운영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이 모델은 스타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존성의 과도화입니다.
매니저가 일정, 수익, 계약을 모두 관리하면서 권한이 집중되고 아티스트는 자신의 재정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회계 시스템의 부재라는 측면에서도 취약합니다. 중소기획사나 개인 운영 형태의 매니지먼트에서는 회계 감사 체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뢰에 기댄 운영은 투명성보다 감정적 유대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심리적 의존 관계도 문제로 꼽힙니다. 아티스트는 감정적으로 매니저에게 의지하고 매니저는 이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는 지렛대로 삼습니다. 충돌이 발생해도 일이 끊길까 두려워 내부 고발이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죠. 결국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쟁점, 연예계에서 반복되는 신뢰의 배신. 성시경의 사례는 유독 공감과 충격을 동시에 일으켰지만 유사한 사건은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4년 빅뱅 승리 전 매니저 폭로 사건, 수익 분배 불투명 문제로 갈등 발생. 2020년 아이유 전 스태프 무단 도용 사건, 공식 콘텐츠를 무단 유출. 2022년 유재석 소속사 내 인사 갈등, 매니저와 회사 간 신뢰 균열 문제.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정서입니다. 이는 스타 매니저 관계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감정적 동맹 형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감정적 신뢰가 두터울수록 배신의 상처도 깊어지고 시스템보다 인간 관계에 의존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산업적 파장과 팬덤의 반응입니다. 성시경의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아티스트의 사적 문제를 넘어 연예 산업의 신뢰 구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팬덤 내부에서도 성시경이 피해자임에도 스케줄을 중단한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여론이 우세하며 동시에 아티스트의 자산과 수익 구조가 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매니저의 직무 범위와 회계 감사를 명확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업계 시스템화하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아티스트들은 인연 기반 운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매니저 중심형 관리 시스템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성시경은 SNS 글을 통해 이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순한 휴식 선언이 아니라 정신적 소진, 번아웃의 표현입니다. 아티스트는 팬과의 신뢰, 팀과의 신뢰, 산업의 신뢰 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무너지면 음악을 하는 이유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과거 나훈아가 10여 년간 활동을 중단한 뒤 복귀해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내 음악적 영혼을 되찾느라 전 세계 오지를 돌아다녔다. 여러 소문과 풍문에 시달리며 아내와 이혼 소송까지 휘말리며 정신적 안정을 찾지 못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였습니다. 성시경의 경우 향후 진행될 콘서트나 방송에 다시 출연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여파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예술활동의 정체성과 인간관계 회복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언뜻 한 개인의 일탈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국 연예 산업이 감정적 신뢰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구조의 붕괴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티스트와 매니저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신뢰는 투명한 회계, 계약, 감사 시스템에 의해 보호돼야 합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한류의 미래가 더 밝게 빛나려면 연예 산업의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매니저의 직무의 법제화 및 표준 계약 의무화입니다. 매니저의 수익 권한, 책임, 업무 범위를 명확히 법적 문서로 규정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의 정기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이나 콘서트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감정적 유대와 업무적 경계의 분리,
가족처럼이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하는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아티스트 교육의 필요성, 아티스트 본인에게도 재정, 법률, 매니지먼트 구조를 이해시키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 성시경 사건은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성시경 매니저 횡령 의혹은 단순히 배신당한 스타의 개인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연예산업이 여전히 감정적 신뢰와 비공식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경고이고, 동시에 예술가와 매니저 간 관계의 재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드러냈습니다. 성시경이 겪은 상처는 크지만 그 고통이 결국 산업의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성시경다운 진심의 메시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